1년에 한 30억이 넘는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지역적인 어떤 발전의 계기라든가 부안의 밀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계기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저는 전라북도 부안군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고요. 부안군 우리밀 영농조합법인 이사 유재흠이라고 합니다. 부안군 우리밀 영농조합법인은 2009년에 설립돼서 2011년도에 법인 등록을 했고요. 조합원 숫자는 340명, 밀을 재배하고 있는 면적은 720헥타를 계약 재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 재배 품종은 금강, 새금강, 그다음에 이제 황금알, 고소밀 이런 품종들이고요. 거래처는 자연드림 아이콥 생협 그리고 정부수매로 출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이 이제 위치하고 있는 이곳은 부안에서 변산반도로 들어가는 입구이자 그다음에 격포 같은 해안으로 가는 그 입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밀과 관련해서는 부안군 전체 지역에서 생산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 저장을 하고 판매를 하고 하게 되는데요. 저희 주변에는 밀 생산뿐만 아니고 친환경 단지에 위치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부안에 온 것이 1992년도인데요. 우리밀 살리기 운동이 이제 그때쯤 시작이 됩니다. 2000년을 접어들어서 밀 생산량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저도 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20년 정도 저는 이제 밀과 연관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밀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밀 살리기라고 하는 운동성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품목에서는 조직화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생산이 불가능한 그런 품목이기도 하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좀 맞아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재배하는 것뿐만 아니고 좋은 판로를 만들고 품질을 높이기 위한 상당 부분의 시간을 함께 해온 것 같습니다. 국산밀의 길을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측면을 중요하게 어떤 정책적 과제로 삼고 가야 되는지 입장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그냥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양한 기회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고 부안군 우리밀의 생산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농림부에서 밀 관련 정책을 만든다거나 또는 이제 토론이라든가 국산밀의 발전 방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 그동안 모아진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런 과정들을 보면 내가 밀로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저에게는 이제 운명을 넘어선 숙명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그런 아주 좀 각별한 품목이 되어버렸죠. 올해 이제 재배면이 720헥타고 작년에 570헥타를 했고요. 2021년도에 저희가 450헥타, 그 전해에 370헥타. 그러니까 2020년도에 비해서는 2.5배, 거의 3배 가까이 이제 면적이 늘어났고, 우리 회원들도 이제 작년, 재작년에 많이 늘어나는데 추세가 농사를 많이 짓는 대농들하고 그다음에 젊은 농민들이 대거 회원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농촌이 고령화된다라고 하는데 40명이 신규 회원이 됐는데 평균 연령이 60이 안 되고 50대, 40대, 20대도 있어요. 또 여자분도 있어요, 회원이. 규모 있는 영농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분들한테도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작물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전라북도가 작년, 재작년에는 전라남도보다 생산 면적이 좀 적었는데 올해는 압도적으로 많아요. 밀 생산량의 42%면 굉장히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부안이 좀 나름대로 각광을 받고 밀 생산량이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조직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부안이 그동안 크게 실수하지 않고 저희 수요처에서 원하는 수준의 밀을 굉장히 잘 생산해 왔던 조직력으로 생산량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이 이제 부안이 밀 재배가 잘 되는 곳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비춰지기도 한 것 같은데 특별히 기후적으로 뭐 이점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국산밀의 핸디캡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하나는 가격이 비싸다. 국산밀 가격이 오르락내리락 하진 않아요. 수입밀은 가격이 왔다 갔다 합니다. 많게는 3배까지 그 내부에서 막 유동을 치는데 어쨌든 수입밀에 비해서는 이제 다소 비싸다라는 게 있고 가격은 제가 볼 때는 경향적으로 국산밀 가격이 오르지 않고 수입밀 가격이 경향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이 좀 더 세게 발발을 하면 국산밀이 더 싸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품질이 좀 수입밀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 품질의 문제가 핵심은 뭐냐면 국산밀의 개별 품종들의 밀 수준이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부안에서 생산된 2023년 금강밀의 품질은 프랑스산 유기농 밀에 비해서 절대 안 떨어집니다. 개별 밀 품종의 품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얘네들이 불규칙하고, 그래서 수요처에서 가장 크게 얘기하는 거는 국산밀의 품질을 올려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국산밀의 품질을 균일하게 해줄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가장 커다란 과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모두 극복 불가능한 문제냐? 가격의 문제는 수입밀의 가격 구조의 문제 때문에 국산밀이 점차적으로 가격 경쟁력을 가질 것이다. 여기에 이제 자치단체하고 정부가 조금만 손을 들어주면 수입밀 가격에 국산 밀가루가 공급이 되는 거죠. 품질의 균일성을 전제로 한 품질의 고급화의 문제는 재본 시스템을 점검을 하면서 저는 해결될 수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은 블렌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역, 품종에 따라서 불규칙해 보이는 품질의 구조들을 안정화시키는 작업을 블렌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블렌딩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는지에 따라서 저는 이제 이 어떤 불규칙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0.2% 이하로 불규칙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서 연차적인 계획들을 좀 잡아나갈 필요가 있죠. 가장 큰 전제가 밀가루 플랫폼이 정확히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컨트롤 해낼 수 있는 재분시설 플러스 연구소, 이런 것들이 좀 전제가 되고, 여기서 컨트롤을 해서 블렌딩의 어떤 기본적인 구조들을 만들어내면 두 가지 핸디캡 모두 극복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극복하는 시간을 줄이는 것이 국산밀의 경쟁력을 이를테면 높이는 가장 큰 과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생산하는 농산물들은 시장이라는 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시장. 그러니까 수요처를 전제로 하지 않고도 생산을 해도 가격을 고하간에 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뭐 양파든 수박이든 가격이 싸서 그렇지 그걸 버리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밀은 그런 시장이 없다는 거예요. 가격이 싸도 팔 데가 없습니다. 과잉 생산이 되면 굉장히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요 예측을 해야 되고 그걸 맞춰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이 가장 힘들었던 거죠. 더 어려웠던 거는 뭐냐면 수분, 단백질 함량, 이런 부분들이 수요처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맞춰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공산품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적어도 농가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그 과정들을 같이 밟아줄 거냐 아니냐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저희가 거쳤죠. 이 한 번의 원칙을 정확하게 지켜내면 사실은 그 다음에 딱 보편화되는 것은 정말 쉬운 문제다라는 것들을 깨달았고, 사실 이런 과정들이 좀 힘이 들었죠. 그때마다 농민들하고의 엄청난 트러블들이 있었으니까. 그 과정을 넘어서고 나서는 저희가 부안군에서 생산되는 밀이 대한민국 최고다라고 자신을 하는 이유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밀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도 사실은 큰 자양분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의 어떤 생산 정책은 생산 단지를 구성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생산한 밀은 판매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73개 생산단지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일정 규모 이상 그렇게 재배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컨설팅을 받아야 되고 각종 정부 정책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 거를 전제로 해서 정부 수매 물량이 배정이 되고, 개인적으로 재배를 하면 정부 수매를 할 수 없고, 또는 일반 시장에도 판매할 데가 아까 없다 그랬잖아요. 판매가 불가능합니다. 재배하고 싶은 농가가 있으면 조직을 찾거나 만들어야 된다. 나머지 뭐 미래 역사나 이런 거는 공부를 하면 되는데, 조직이 없으면 아예 접근을 못 한다는 얘기죠. 누구든 가입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사회 승인 사항입니다. 가입원서를 내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사회에서 이를테면 가입 희망하는 분을 승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공급량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조합원 숫자로 지금의 저희가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양이 충분히 차 있다 그러면 신규 조합원을 더 받을 수가 없는 거죠. 현재는 그 상태입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판매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거의 작년까지는 가입을 원하는 분들은 다 받았어요. 조건은 총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참가를 해야 되고, 뭐 계약 재배 당연히 해야 되고,
근데 올해는 지금 대기하시는 분이 한 20명이 넘습니다. 판로는 늘어나는 속도가 덜인데 생산하려고 하는 의지는 막 넘치기 때문에 대기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생긴 거죠. 2020년도에 부안에서 밀에 대해서 계획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얘기를 이제 부안군청하고 논의를 진행을 하고 그 로드맵을 만듭니다. 부안군 밀산업 발전 계획을 짜요. 구체적인 예산까지를 다 한 그 부안군의 5개년 발전 계획을 만드는데 3년이 지나서 작년도에 그 우리 시설 사업들을 완공을 하고 나서 그때 계획들을 다시 한번 훑어봤는데 이미 작년에 다 끝낸, 의외로 이제 굉장히 열심히 했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됐고, 밀의 생산뿐만 아니고 그 다음 단계, 그러니까 밀가루라든가 그 다음에 제과 제빵, 그래서 부안 지역에서 슬진의 찐빵이라든가 해물짬뽕 같이 국산밀을 사용하는 소비업체들을 발굴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확대를 해나가는 소비 쪽 뿐만 아니고 부안군이 이제 밀산업을 토대로 해서 부안군이 뭔가 이렇게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1년에 한 30억이 넘는 부가적인 이익들이 부안에 이제 쌓이게 되고,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지역적인 어떤 발전의 계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도 부안의 밀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계기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기후와 관련돼서도 이제 새롭게 조명이 되는 건데, 밀이 겨울에 재배가 되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제 깊이 가리를 하지 않고도 재배를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점 때문에 탄소 문제와 관련해서 기후 대응 작물이다라는 측면에서도 좀 평가를 새롭게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떤 밀을 이제 살리기 운동의 차원에서 좀 한 단계 넘어서서 지역적인 문제, 환경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도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젊은 세대들의 생각들인데요. 사실 이 젊은 친구들의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은 이전에 이를테면 애국주의에 대한 호소하고는 좀 다른 차원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세대의 정서하고 잘 맞아서 또 새로운 길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쨌든 밀농사든 다른 농사든 이를테면은 환경 부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선택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당연히 밀도 저희가 이제 낮춤 비료를 개발하고 종자도 확 줄이는 이런 뭐 사종 방법들을 지금 쭉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데, 이런 노력들이 좀 열심히 이제 저는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미리 그 식량 자급에 대한 기여를 하는 것뿐만 아니고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여도 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밀을 많이 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밀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밀 많이 사랑해 주세요.